모두 발언에서 권성동 대표님이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외환 시정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애초에 환율 급등 근본 원인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지적이 있고 1차 탄핵안 부결 당시에도 환율은 치솟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은 무슨 당의 공식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계엄 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등 불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한 이후에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외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습니다. 안정되어 가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다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언론사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논리대로 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인데, 그러면 임명하지 못하면 이제 6명 체제로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헌재 구성을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엄중한 헌정 질서의 위기일수록 보수적인 해석과 선례에 기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6인 체제는 직무 정지 전에 형성이 됐던 체제이고, 이런 직무 정지 이전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인 체제에 대해서 심리는 신속히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누차에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가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고요.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선례를 따른 해석이 가장 국민들과 전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 측은 다른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용입니다. 그 6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아까 권성동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외 신인도 같은 데는 문제가 없을지, 거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기까지는 그 질문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이 6인 체제 내에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것은 직무정지 이전서부터 저희가 계속 민주당과 고민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서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항구적으로 적극적으로 변경할 것이냐 마냐, 이거에 대한 현재 논쟁이고요. 여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의 탄핵소추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혹시 저희 권한쟁의 심판이나 뭐 효력정지 같은 건 바로 하실 예정인지? 예,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의 수가 아직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입장과 대응을 신속히 취해가겠습니다. 네. 주장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을 붙일 텐데,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도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쌍특검 거부권 행사 요청하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국민생활의 안정입니다. 예, 기존 선례에 입각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해석, 이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것은 특정 개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들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최승원입니다. 오늘 표결에는 참석을 하실 건지 정칭 정해졌어요? 예, 11시에 저희가 금일 표결에 대비한 의총을 하고요. 의총에서 최종 입장 조율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질문 없으세요? 마지막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6명 체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통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측도 6명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디서 문제? 그러니까 6명 체제, 대통령 측에서도 6명 체제에는 문제가 있다.
그 헌법재판관 여섯 명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와는 또 배치되는 입장 아닙니까? 6명 체제로 계속 그 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신 논리와는. 예, 6인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지하셨듯이 그 각자 입장에 따라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절차적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원칙과 보수적 해석에 입각해서 일관된 원칙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라 각자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9인 체제가 더 보수적 해석 아닙니까? 9인 체제로 하는 것이. 9인이냐 6인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맞춰서 해석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법은 있을 수가 없고 기존에 그래서 헌법적인 안정의 질서 원리 선례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고심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